안녕하세요. 차곡차곡 영어 빌딩입니다. 일전에 명사, 전치사, 명사 구조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전치사가 명사와 명사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전치사, 명사의 구조와 형용사, 전치사, 명사의 구조를 공부해 볼게요. 이미 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이루어진 구동사들의 뉘앙스를 설명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저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 볼게요. 단순히 동사나 형용사가 전치사와 결합하여 띄게 되는 뉘앙스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장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고, 동사나 형용사에 전치사를 자유자재로 붙였다, 뗐다, 바꾸는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일전에 전치사 감각 확장편에서 다룬 구조를 잠깐 볼게요. 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구조였는데요. 여기서 초점은 앞에 명사에 있고요.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전치사 구인데요. 이게 앞의 명사를 보조하는 역할, 즉 거드는 성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명사에 달라붙어 명사를 보조하는 기능은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구가 되는 거고요. 이때 전치사가 앞쪽과 뒤쪽의 명사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명사 간의 관계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에 맞춰 그에 맞는 전치사로 관계 설정을 해주는 방식이었죠. The painting on the wall. The painting과 the wall, 양쪽의 두 명사 사이에 전치사 on이 자리하고 있죠. 두 명사 간의 관계를 설정해줘요. The painting, 그림이 on, 전치사 on은 접촉의 뉘앙스, 그림이 위에 붙어 있다는 거고요. 어디 위에요? The wall, 벽 위죠. 초점은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The painting이 초점이에요. 뒤에 on the wall, 전치사 구인데요. 앞에 있는 명사를 보조하는 성격, 거두는 성격이에요. 명사와 연결성을 가지고 명사를 설명하는 말은 형용사 기능이에요. on the wall 전치사 구는 형용사 구이고요. 명사에 형용사가 결합된 형태는 다시 통째로 명사 덩어리예요. The painting on the wall, 이게 통째로 명사 형태, 즉 명사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동사나 형용사가 전치사와 결합하는 형태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동사 플러스 전치사 구조부터 볼게요. 이 구조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초점과 관계성이에요. 초점에다가 보조하는 성격의 어구를 전치사로 관계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구조에서 시작할게요. 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구조에서 명사 뒤에 동사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명사에 움직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동작성이 생기고요. 꼭 동작성이 아니라도 최소한 상태성이 생기게 되어요. 고정되어 있던 명사를 동작 상태로 펼쳐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갇힌 느낌이 아니라 서술하는 느낌이 되어요. 서술하는 느낌, 즉 동사가 들어감으로써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동사가 들어감으로써 문장이 되고 각 요소들을 주어, 서술어 등 문장 성분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앞의 명사는 주어, 동사는 펼쳐주는 기능으로 서술어가 되는 거죠. 초점은 명사에 있었죠. 동사가 붙으면서 명사가 움직이게 되죠. 흐름이 생겨요. 초점이 명사에서 동사로 이동해요. 이러한 초점의 흐름을 뒤에서 보조, 서포트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고정된 명사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동작성, 상태성, 즉 동사를 보조하고 서포트하는 구조이므로 이 전치사구는 부사적 기능이에요. 여기서 이 전치사는 앞쪽의 초점과 뒤쪽의 대상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The painting hangs on the wall. 여기서 초점은 the painting에서 동사 hang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림이 걸려 있는 거죠. on the wall. 앞의 초점인 동사 hangs를 서포트하는 역할이 되어 부사구가 되는 거고요. 이때 전치사 on은 걸려 있는 상태성과 뒤의 명사 the wall 간의 위치적인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명사에 동사가 붙으면 펼쳐진 느낌, 하나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갇힌 느낌이 아니라 서술하는 형태의 문장이 성립하게 되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가 퇴근하여 집 대문을 여니 자녀들이 마당에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 중 한 명, 톰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빠가 말해요. I'm back from work. Where's Tom? 아빠 왔다. 톰은 어딨니? 아이들이 대답해요. Oh, hi dad. Tom just went in the house. 톰은 방금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붉은색 부분 문장을 보면 톰이 주어, went가 동사이고요. 초점은 주어에서 동사로 흘러가는 거죠. 전치사고 in the house가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주어의 흐름을 서포트하는 역할이에요. 초점이 주어에서 동사로 이어지니까 구체적으로는 동사인 went를 서포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명사와 직접 결합하는 형용사 역할이 아니라 동작 상태와 연결성을 가지므로 부사 역할이 되는 거예요. 전치사 in은 이동성을 가진 동사 went의 방향성과 뒤쪽의 명사 the house와의 관계를 맺어주죠. 가서 안에 있죠. 어디 안이에요? 집 안인 거죠. 톰은 방금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톰이 들어간 곳이 집이라는 사실은 아빠나 아이들이 다 인지할 수 있는 맥락이므로 the house를 생략해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겠죠. Tom just went in, 이렇게 뒤에 the house를 생략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in 뒤에는 the house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in은 in the house라는 부사구의 축약이에요. 전치사 in이 in the house 형태에서는 in 뒤에 명사가 자리 잡고 있죠. 뒤의 명사와 연결성을 가지므로 in은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자리하거든요. 그런데 went in, in만 남고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이때 in은 단순한 in이 아니라 in the house라는 부사를 대표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in은 전치사로 여기지 않고 부사로 기능한다고 보아요. 이때 went in, 동사 플러스 부사 형태가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된 동사처럼 기능한다고 이런 형태를 구동사라고 지칭해요. 칼로 자르듯 구동사의 범위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저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하는 것 같으면 구동사로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구동사의 범위가 아니라 동사의 전치사, 부사가 붙는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원리에 따라 이미지를 그려 의미를 짚어보고 받아들여야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Tom just went in the house. 여기서 앞의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요. 전치사는 동작과 뒤의 명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동작의 모양을 바꾸려면 동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뛰어 들어갔으면 ran, 걸어 들어갔으면 walked. 뒤의 명사 the house는 문맥상 인지되는 상황이면 생략해도 되는 거죠. Tom just went in, Tom just ran in, Tom just walked in. 이렇게 되면 in은 혼자 남아서 부사구였던 in the house를 대표하는 거죠. 부사구를 대표하니 그 기능이 부사인 거예요. 여기서 in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인 거죠. 이번에는 동작이 아니라 관계 설정 역할을 하는 전치사를 바꿔볼게요. Tom ran in the room. 톰은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전치사 in은 동사와 대상 간의 관계를 설정하죠. 대상인 the room이 뻔한 정보이면 생략해도 되는 거고요. in 대신에 around를 넣어볼게요. around는 주변을 도는 뉘앙스이죠. 달리는 동작이 around와 만나 주변을 돌며 뛰는 이미지가 되고요. 어디 주변을 돌아요? 방 주변을 빙빙 돌며 뛰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어떤 방인지 맥락상 알거나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여기면 his room은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Tom ran by his mom. by는 바로 옆이라는 뉘앙스죠. 달리는 동작 옆에 뭐가 있어요. 뭐예요? 엄마가 있죠. 달리는 동작이 엄마 옆을 지나가는 대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엄마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으면 생략해도 되는 거고요. Tom ran with his mom. with는 뭐뭐와 함께 동반의 뉘앙스이고 이 동반이 지속하는 뉘앙스까지 있어요. 달리는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과 함께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달렸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전치사 with는 부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대상인 his mom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사로 전환되지 않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전치사로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against, among, at, for, into, of, to, with. 이들 전치사는 성격상 뒤쪽의 명사와의 연결성이 유독 끈끈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om ran with 이렇게 문장을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Tom ran through his room.
through는 간통, 통과, 경유하는 뉘앙스죠. 달려서 통과한대요. 뭘요? 자신의 방을요. 방을 하나의 터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통과하는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his room은 생략할 수 있어요. 톰이 방을 통과하는 걸 뻔히 지켜보고서 톰의 방에서 말하는 상황이라면 his room이라는 정보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추가해 볼게요. Tom ran from the living room through his room and out the window. Tom ran, 주어 동사이죠. 주어인 톰의 흐름이에요. 톰이 달린 거죠. 초점은 주어에서 동사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from the living room through his room, out the window. 전치사 구들이 나열되어 있는 구조예요. from은 동사 run과 뒤의 명사 the living room과의 관계를 이어주어요. 달리는 출발지를 알려주는 거죠. through는 동사 ran과 뒤의 명사 his room과의 관계를 이어주고요. 통과, 경유처를 알려주는 거예요. out은 동사 ran과 뒤의 명사 the window 간의 관계를 이어주고 바깥이라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 전치사 구들은 모두 동사 ran과 연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와 연결되어 동사를 서포트하는 역할이에요. From the living room, through his room, out the window 모두 부사구예요. 이들 부사구가 콤마로 나열되어서 마지막에 등위 접속사 and로 마무리 지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Tom ran, 톰이 달렸죠. 그 과정을 보면 거실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방을 지나 창밖으로 나간 거예요. 부사구는 동사를 서포트하는 기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 building stands. 빌딩 하나가 서 있다는 거죠.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로 원하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면 마침표 찍고 문장 끝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전치사로 관계 설정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서 있다니까 위치 관계로 관계 설정해 볼게요. 고층 빌딩 사이에 서 있는 관계로 설정하면 여러 개 사이에 존재하는 뉘앙스인 전치사 among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A building stands among skyscrapers. 빌딩 하나가 고층 빌딩들 사이에 서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여기서 among skyscrapers는 주어의 흐름, 즉 구체적으로는 동사를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부사적인 기능, 부사구예요. 이번에는 빌딩이 하늘과 맞닿아 서 있는 뉘앙스를 내볼까요? 맞닿아 있다고 해서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죠. 하늘이 배경이 되어 빌딩과 대비되는 느낌이에요. 마주하여 대비되는 느낌의 전치사 against로 관계 설정을 해줄게요. A building stands against the sky. 건물이 서 있고 하늘을 건물과 대비되는 배경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Tom ran in. 이 문장에서 in은 원래 in the house와 같은 부사구의 축역이라고 했잖아요. the house가 명확하거나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생략하는 거잖아요. in이 그 출발은 전치사였지만 뒤에 명사 없이 혼자 남아서 부사구 in the house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그 정체성이 부사로 바뀌는 건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전치사가 부사로도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in the house처럼 반드시 뒤에 명사를 유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Tom came up the tree. 톰은 나무를 올라갔다. up the tree 이 전치사구 그러니까 부사구인데요. 명사를 날리고 위로 향하는 뉘앙스의 up만 남겨서 up이 부사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치사성 부사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다 보니까 원래 뒤에 자리해야 했던 명사의 존재는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어요. 나중에는 그냥 모호하게 전치사가 갖고 있는 뉘앙스만 갖고서 단독으로 부사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유추하기 애매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부분을 알리거나 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I was standing on the stairs. 나는 계단에 서 있었다. At the moment, Tom came up and talked to me. 그때 톰이 계단 위로 올라와서 내게 말을 걸었다. 내가 계단에 서 있는 상황을 이미 앞에서 밝혔으니 뒷문장에서 came up 뒤에 the stairs를 생략하고 came up만으로 계단을 올라왔다는 맥락이 전달되겠죠. 즉 up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이미지인데 어딜 올라오는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계단인 거죠. 그런데 계단처럼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나 맥락이 없는데도 다음과 같이 쓰거든요.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닌 상황이에요. Tom came up and talked to me.
이때 up 뒤에 뭐가 있는지 유추하기가 모호해요. 화자가 말하는 의도 자체가 up 뒤의 대상을 감안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up의 이미지만 갖고 와서 up을 부사로 사용하여 동사 came의 의미를 보조하는 거예요. 톰이 왔잖아요. 온 강도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즉 좀 더 적극적인 뉘앙스이고 와서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다가왔다는 뉘앙스가 담기게 되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에요. 톰이 다가와서 내게 말을 걸었다. Tom came up with his dog and talked to me in the park. Tom came up. came이 왔다 동사이고요. 부사 up으로 온 강도를 높여주는 뉘앙스예요. 톰이 가까이 다가오는 뉘앙스인 거죠. 이게 초점이고요. up은 동사 came을 서포트하면서 단독으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ith가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반드시 뒤의 명사와 연결성이죠. with his dog 이렇게 전치사 구를 이루고 앞의 동사 came을 보조하는 부사구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톰이 개를 데리고 다가와서 내게 말을 걸었다. Tom came up with a great idea at the marketing team meeting. Tom came up with, 톰이 뭘 갖고 나타났죠. with a great idea,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나타난 거예요. great idea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죠. 이때는 비유, 은유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어요. 실제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는 뜻이 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의미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came up with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보아 구동사로 취급하며 아이디어나 계획 등을 제안하다 제시하다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죠. 무작정 외우기 전에 그 원리는 아시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톰은 마케팅 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Look out the window, it's snowing. 창밖을 봐, 눈이 오고 있어. 물론 방 안에서 밖을 보는 건 창밖이므로 the window를 빼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야외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거든요. Look out, there's a car coming. 조심해, 차가 오고 있어. 여기서는 out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궁금해하거나 유추하려고 하지도 않죠. out 자체로 부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look out도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느낌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the window 같은 명확한 경계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 외부로 시선을 향해라. 즉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out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똑부러지게 유추할 수가 없고요. 굳이 유추할 필요성도 없어요. out 하나로 부사로서 기능을 하며 의미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He usually dresses up for work. 그는 보통 옷을 차려입고 출근한다. dress가 동사로 옷을 입다 이미지고요. 여기에 수준을 높이는 뉘앙스의 부사 up이 붙어 옷을 잘 차려 입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for는 전치사죠. 이렇게 옷 입는 상황이 적용될 상황이 일, 직장인 거죠. My computer just went down. My computer just went. 내 컴퓨터가 방금 갔다는 건데요. 어디로 갔나요? 아래로 갔네요. 컴퓨터는 발이 달려있지 않죠. 다시 말해 비유, 은유적인 뉘앙스로 확장되는 거죠. 컴퓨터가 다운됐다, 멈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잠깐 정리할게요.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구조였잖아요. 앞의 명사 플러스 동사 구조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어서 서포트하는 역할이었죠. 전치사구는 부사적인 기능이었고요. 주어 혼자의 흐름 뒤에 전치사구가 서포트하는 구조예요.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으니 동사는 자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되면 주어 혼자의 흐름이 아니에요. 동사는 목적어에 작용을 하므로 타동사가 되고요. 주어와 목적어가 상호작용을 하는 흐름이 되어요. 이 구조에서는 좀 특이점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만 아시고요. 아쉽지만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마지막으로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구조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의 구조도 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구조와 다를 게 없어요. 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구조 대신에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명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런데 이 구조를 가만 보면 문장이 아니죠. 펼쳐지는 느낌,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동사가 없잖아요. 동사를 넣어 주어야 하는데요.
제일 앞에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잖아요. 명사와 뒤에 형용사 사이에 동사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명사와 형용사를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한 동사가 있어요. 바로 비동사예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명사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앞에 명사가 주어이고요. 이 비동사는 뚜렷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존재하는 뉘앙스 정도예요. 있으나 없으나 의미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연결해주는 구조적 기능을 해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형용사를 연결하여 펼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동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을 보시면 명사 뒤에 바로 형용사가 연결되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와 직접적으로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해요. 앞에 있는 명사에 달라붙어 명사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명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다시 커다란 명사구의 형태로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펼쳐진 느낌이 아니라 갇힌 느낌이죠. 커다란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 구조에서는 초점이 명사, 즉 주어에서 비동사를 거쳐 형용사로 이어지는 거죠. 형용사는 항상 명사를 설명하는 기능인데요. 이 구조에서는 중간에 뚜렷한 뜻이 없는 비동사를 거치므로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문장 성분으로는 보어라고 해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명사를 서술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 다시 말하면 주어 혼자의 흐름이에요. 주어 혼자의 흐름이므로 이때 비동사는 자동사가 되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전치사구는 앞의 초점인 형용사, 즉 상태를 서포트,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은 부사이죠. 부사구가 되는 거고요. 전치사는 앞의 형용사와 뒤의 대상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감으로써 펼쳐진 느낌, 서술적 구조가 되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The truck is full. 트럭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걸로 끝내도 되지만 이 가득 찬 상태를 초점으로 하여 보조 서포트 할 말을 붙여서 추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뭘로 채워져 있는지 붙여줄 수 있겠죠. 전치사 of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이에요. 가득 찬 이미지와 당연히 밀접한 연관성은 그 구성물이죠. 가득 찬 이미지에 하물을 갖다 겹치는 뉘앙스예요. 그게 다예요. 어떤 뚜렷한 의미가 개입되지는 않아요. 즉 하물로 가득 차 있다는 단순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가득 차 있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The truck is filled. 자, 이때는 비동사와 과거 분사로 이루어진 구조이죠. filled는 과거 분사로 수동의 뉘앙스이므로 뭔가에 의해 채워진 느낌이 나게 되어요. 외부의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므로 filled는 단순히 겹쳐지는 뉘앙스로 관계 설정하면 안 되고요. 뭐뭐와 함께 동반 수단의 뉘앙스가 있는 with로 cargo와 연결성을 설정해 주어야 해요. 뒤에 동작을 가한 by the drive가 생략된 느낌으로 접근하면 더욱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I am disappointed. 실망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문장을 맞춰도 되지만 실망한 배경이 궁금할 테니 덧붙일 수 있겠죠. At the result. at은 콕 집는 점의 뉘앙스, 결과를 점으로 접하는 거예요. 예리한 느낌이 나죠. 결과를 접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생기는 실망을 나타내는 뉘앙스가 되어요. About my new position. about은 주변의 이미지예요. at에 비해 접하는 면적이 훨씬 넓죠. 새 직책의 이런저런 측면에 두루 실망한 상태라는 뉘앙스를 띠게 되어요. With his attitude. 전치사 with는 함께 있는 것, 즉 동반하여 지속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의 태도와 함께 있는 상태가 지속적인 뉘앙스인 거죠. 한순간 실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누적된 실망이라는 뉘앙스가 드러나요. The table is made of wood. 테이블을 보면 재질이 나무라는 게 눈으로 확인되죠. 이렇듯 그 재료가 눈으로 뻔히 보이니 그 연관성이 직접적이고 밀접해요. 이런 관계를 전치사 of가 연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cheese is made up from milk. 치즈는 눈으로 봐서는 그 재료가 우유인지 식별하기 힘들죠. 우유의 원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치사 from을 써요. 우유를 출발점 진원지로 보고 거기서 멀어진 뉘앙스를 내어요.
눈으로는 직접 확인이 안 되니 멀어진 느낌으로 보는 거죠. 밀접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전치사 of를 쓰는데 좀 더 예문을 볼게요. He is afraid of spiders. 두려운 감정과 거미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어요. 거미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원인이 거미인 건데요. 그 관계를 밀접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로 인식하여 전치사 of로 연결해요. He is fearful of snakes. He is fond of babies. 이런 식으로 감정과 그 대상과의 관계를 전치사 of로 연결해요. 여기서 of 전치사구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서포트하는 기능, 즉 부사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I'm worried about the test. 시험의 이런저런 면모가 생각나고 그런 면모가 두루 걱정된다는 뉘앙스가 되어요. I'm nervous about the test. 시험의 이런저런 면모가 생각나고 그런 면모로 두루두루 긴장이 된다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I'm happy for your promotion. 나의 행복이 있고요. 너의 승진이 있어요. 이 둘을 전치사 for로 연결하고 있어요. 나의 행복이 가서 적용되는 느낌이에요. 그 적용 대상이 너의 승진인 거죠. 너가 승진해서 기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의 관계 설정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모호하고 때론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네이티브도 제일 처음에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인식할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길이 나고 방향성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그렇게 굳어지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들도 그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려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단지 그런 관계성이 익숙해져서 별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리적으로 전치사의 관계성을 100% 이해하겠다고 덤비는 건 좀 무모하죠. 기본 뉘앙스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익숙해지겠다는 자세로 접근하시면 합리적인 자세일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에서는 초점이 주어에서 동사로 이어지는 흐름이죠. 이러한 초점의 흐름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조, 서포트하여 문장 내에서 부사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치사는 동사, 이 동사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 초점과 뒤의 명사, 대상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에서 명사가 탈락하여 전치사 혼자 남아 부사로 기능할 수가 있어요.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에서는 초점이 주어에서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이러한 초점의 흐름, 구체적으로는 형용사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조 서포트하여 문장 내에서 부사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치사는 형용사와 뒤의 명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형용사와 연결되는 전치사의 구조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 모두 주어 혼자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즉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의 구조였어요. 여기에 목적어가 끼어들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주어 혼자의 흐름이 아니게 되는 거죠. 목적어와 상호작용을 하는 흐름이 되어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의 구조에서는 전치사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